남편은 새벽부터 방문을 쾅 열었어요. 일어나. 하루 시작이야. 말은 짧았고 표정은 단단했죠. 곧장 부엌으로 내려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우유 날짜를 훑고 김치통을 하나씩 여러 냄새를 맡았어요. 멀쩡한 멸치볶음을 젓가락으로 툭 건드리더니 맛이 갔네 하고는 쓰레기통에 털어 넣었고요. 앞으로 반찬은 내 방식대로 해. 계량 스푼으로 정확히 맞추고 조리 순서도 적어도. 어느새 벽에는 주간 집안 운영표라는 종이가 붙었어요. 월요일 대청소, 화요일 장보기, 수요일 빨래, 목요일 정리정돈, 금요일 냉장고 점검. 집이 회사처럼 칸칸이 나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전등 스위치를 만져보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꺼내 숫자를 손가락으로 세어 내려갔어요. 이건 아침에만 켜. TV는 소리 크게 하지 마. 낭비야. 말끝은 늘 단정이었고 단정은 곧 명령이 되었죠. 저는 오래된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에서 모래가 스치는 듯 서걱거리는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계산대를 지키며 배운 건 정확함과 책임감이었는데 남편 눈엔 제가 그저 버튼만 누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가 그의 점검표로 시작해 점검표로 끝나는 듯 했어요. 점심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오늘은 뭐 먹을 건데? 매점 김밥이요. 그런 건 사 먹지 마. 도시락 싸. 시간이 없으면 더 일찍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 속에 내가 정하면 그대로 따라라는 뜻이 들려왔어요. 대꾸하면 또 길어질 걸 알기에 저는 조용히 싱크대 앞에 섰어요. 서랍을 열어 작은 수첩을 찾았지만 곧 덮었죠. 그는 거실에서 또 다른 점검표를 붙이고 있었으니까요. 집이 조용해지면 그때 적자 마음속에 먼저 볼펜 없는 글을 썼어요. 직업을 낮춰 말함, 일을 기계라고 폄하함, 살림은 본인이 통제한다고 선언. 해가 기울고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저는 조심스레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들은 말, 손짓, 표정, 부엌에 남은 간장 냄새까지 한 줄씩 적어 내려갔어요. 문장 사이사이에 제가 느낀 숨소리도 끼워 넣었죠. 이 기록은 싸움을 피하려는 도망이 아니라고, 내일의 저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마지막 줄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 말로 겨루지 않겠다고, 대신 제 기억 속에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겠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상처가 되었나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누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어가기 전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의 관리는 하루를 촘촘히 묶었어요. 새벽이면 침실문이 벌컥 열리고 기상 확인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왔죠. 저는 눈을 뜨기도 전에 부엌에서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서랍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유 기한을 또박또박 읽고 김치통을 열어 한 번씩 냄새를 맡고 어제 만든 반찬은 젓가락으로 톡톡 건드려 본 뒤 이건 오늘 끝 하고 버렸어요. 싱크대 옆에는 굵은 글씨로 외출 전 체크리스트가 붙었고 가스밥솥 에어컨 선풍기 옆에는 빈 네모칸이 줄지어 있었죠. 네모칸을 채우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거실 벽의 달력도 바뀌었어요. 꽃사진 대신 A4 용지, 일정표가 붙었고 월화수 아래엔 빨간 펜으로 할 일이 빼곡했죠. 월요일 대청소, 화요일 장보기, 수요일 빨래, 목요일 정리정돈, 금요일 냉장고 점검. 그는 전등 스위치를 만져보며 낮엔 전등 끄기,
TV는 볼륨 15 이하라고 덧붙였어요. 리모컨엔 실제로 15라고 적은 빨간 스티커가 붙었고요. 현관에서는 작은 봉투가 제 손에 쥐어졌어요. 이번 주 용돈. 현금만 쓰고 영수증 전부 제출. 카드는 내가 보관. 봉투는 얇았고 말투는 더 얇을 틈이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전화가 왔어요. 오늘 뭐 먹어? 김밥이요. 또 사 먹어? 도시락 싸. 시간이 없으면 더 일찍 일어나. 저는 주변 눈치를 보며 짧게 내라고만 답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세탁 지침서가 기다렸어요. 이불이 불코스, 속옷 약하게, 색깔 분리 필수. 제가 개어둔 빨래는 티셔츠 3등분, 바지 솔기 맞춰라며 다시 접혔죠. 저녁 밥상에선 반찬보다 가계부가 먼저 펼쳐졌고 영수증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단무지가 왜 이렇게 비싸? 다른 마트 비교는 했어? 말끝마다 관리라는 이름의 단정이 찍혔죠. 밤이면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공책을 펴고 이번 주 개선 사항을 기록했죠. 외식 줄이기, 마지막엔 늘 같은 말이 따라왔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야. 고마운 줄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건 고마움이 아니라 통제라는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집이 잠잠해진 뒤 저는 수첩을 폈어요. 오늘의 항목을 또박또박 적었죠. 냉장고 점검, 외출 체크리스트, 용돈 봉투와 영수증, 점심 확인, 전화, 세탁 지침서, TV 볼륨 제한, 가족회의의 개선사항. 옆에는 작은 별표를 그렸어요. 별 하나는 불편, 둘은 경고, 셋은 기록 보존. 오늘 페이지엔 별이 여러 개 찍혔어요.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었죠. 오늘도 말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기록했다. 언젠가 이 기록이 나를 지켜줄 것. 토요일 오후 딸과 5살 손자가 왔어요. 아이는 제 무릎에 기대 과자를 먹었고 작은 부스러기가 바닥에 또르르 굴렀죠.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 빗자루를 들이밀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안 흘리게 해야지.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손자는 움찔했어요. 딸이 아빠 아직 5살이에요라고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남편의 시선이 저를 겨냥했어요. 60이 넘어서 계산원이나 하는 사람이 무슨 교육을 하겠다고. 공기가 무거워졌고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콕 찔렀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싱크대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낸 뒤 또박또박 적었죠. 손자 안모욕, 직업비야, 떳떳하지 않다, 폄하, 증인 딸손자. 딸은 휴대폰을 들어 장면을 기록했어요. 남편이 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버튼만 누르는 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 손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저는 펜을 잠시 멈추고 아이 등을 쓰다듬었어요. 손끝의 떨림이 제 안의 마지막 끈을 뚝 하고 끊어냈죠. 수첩 마지막 줄에 썼어요. 한계점 도달. 식탁 접시가 덜컹했고 부스러기가 또르르 떨어졌어요. 아이가 허둥지둥 손을 모으자 남편은 식탁을 탁 치며 으름장을 놨어요. 딸 휴대폰 화면에 빨간 점이 반짝였고 녹음 아이콘이 켜졌죠. 아빠, 그만하세요. 그는 고집을 세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웠어요. 예전엔 분노를 삼켰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손자 앞에서 내일을 낮춘 그 문장, 표정, 말 끝에 비웃음까지 빠짐없이 적자고요. 시간 오후 3시경. 장소 거실. 행위 탁자 내리치기. 사건처럼 기록했어요. 사실을 붙들자 두려움이 줄었어요. 남편은 현관까지 쫓아나가 큰 소리 쳤고 계단참의 발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문이 닫히자 남은 건 말들의 잔향뿐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어요. 오늘을 지우는 대신 선명히 남기기로요. 다음에 누군가 묻는다면 이 수첩을 펼쳐 보일 거예요. 이날, 이 시각, 이 말. 그리고 제게 짧게 지시했어요. 훈련은 끝, 이제 실행. 수첩을 접어 가방에 넣으며 거울을 보니 얼굴선이 또렷해 보였어요. 무너진 건 체면이 아니라 오래된 겁이었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어요. 내가 나를 구한다. 다음 장에서 저는 움직일 거예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저는 오늘의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기록은 복수가 아니라 안전이었어요. 내일은 상담소 전화부터 하자고 마음을 굳혔죠. 두렵더라도 이제는 나를 미루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결심이 내 다음 장의 문을 열 거예요. 반드시 천천히라도. 시청 근처 가족상담센터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서성였어요. 그래도 문을 열었고 제 수첩을 먼저 내밀었죠. 상담사님은 말을 아끼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단어를 붙여주셨어요. 이건 감정적 폭력이에요. 여긴 경제적 통제의 흔적이 있고요. 연락과 외출 제한은 사회적 고립으로 볼 수 있어요. 막연하던 불편함이 이름을 얻자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택권이에요. 떠날지 남을지는 나중에 정하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해요. 상담은 구체로 이어졌어요. 기록은 계속하세요. 통화나 말싸움은 가능한 범위에서 녹음하세요. 급여 계좌를 본인 명의로 바꾸고 등초본과 등기부를 미리 발급해 보관하세요. 신뢰할 사람 두세 명을 비상 연락망으로 묻고 잠시 머무를 곳도 눈여겨보세요. 저는 메모에 네모칸을 그려 체크박스를 만들었어요. 다음 주엔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님은 날짜, 장소, 발언, 증인까지 적힌 수첩을 보며 말했죠. 체계적으로 잘 모으셨어요. 별거 통지와 재산 분할을 준비하려면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영상이나 녹음도 보태면 더 좋아요. 그날 밤 딸이 찾아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엄마, 그날 녹음이 있어요. 필요하면 증언도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나는 더 이상 사건에 떠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설계자라 다짐했어요. 수첩 맨 앞장에 새 목록을 썼어요. 급여계좌 분리, 서류 묶음 보관, 주거 후보 세꽃, 비상 연락망, 녹음 습관, 현금 비상금 소액.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준비 중. 오늘의 저는 또 어제보다 훨씬 안전했고 내일의 저는 오늘보다 조금 더 자유로울 거예요. 체크박스 옆에는 우선순위도 적었어요. 안전, 돈, 서류, 거처, 증거, 지지망. 안전을 위해 출퇴근길을 바꾸고 돈은 하루 단위로 현금 봉투에 나눠 담아 흐름을 스스로 점검했어요. 서류는 투명 파일 2벌로 만들어 한 벌은 딸에게 맡기기로 했죠. 거처는 원룸과 친정 근처 쉼터를 비교해 봤고요. 증거는 날짜와 시간, 말투까지 빼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 있을지 모를 언쟁에 대비해 말문장도 연습했어요. 지금은 기록 남겨둘게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건 제 결정이에요. 짧고 단호한 문장 3개를 품으니 두려움이 옅어졌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주요 앱에 잠금을 걸었고 긴급전화 단축번호도 만들었어요. 캐리어 드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해 속도를 쟀고 경비실 번호도 수첩 맨 앞에 적었어요. 준비는 제 숨을 고르게 했고 그 숨이 제 용기를 키워주었어요. 월급날 은행 창구에 앉아 말했어요. 급여 이체 계좌를 제 명의로 바꾸고 싶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 한쪽이 가벼워졌어요. 작지만 분명한 첫 승리였어요. 집에 돌아와 서랍 하나를 비웠어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급여 명세서를 투명 파일에 날짜 순으로 묶었죠. 같은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딸에게 맡길 준비도 했어요. 점심시간엔 회사 근처 부동산을 둘러봤어요. 조용한 곳을 찾으신다면 여기 어때요? 관리가 잘 된 남양 원룸을 보며 상상했어요. 창, 햇살, 걸어가면 닿는 공원. 여기서라면 혼자도 괜찮겠다. 수첩에 월세와 관리비, 보증금을 적고 옆에 별표 하나. 가능성의 표시를 남겼어요. 남편의 통제는 여전했지만 제 해석은 달라졌어요. 냉장고 점검, 영수증 검사, 외출 확인 전화가 이어져도 압박 대신 증거로 제목을 바꿔 적었죠. 밤이면 수첩에 4칸을 만들었어요. 말, 행동, 시간, 내 감정. 4칸을 채우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사실이 문장이 되자 죄책감이 사라졌거든요. 딸과는 비상 연락망을 만들었어요. 문자에 암호 같은 합의도 적었죠. 초록 괜찮음, 노랑 통화 가능, 빨강 지금 와줘. 휴대폰은 비밀번호를 바꾸고 녹음 앱은 첫 화면에 옮겨뒀어요. 캐리어 드는 연습을 몇 번 반복했고 가장 빠른 탈출 동선을 집안에서 걸어봤어요. 현관 열쇠와 신분증은 작은 파우치에 묶어 침대 머리맡에 두었죠. 돈 흐름도 제 손으로 다시 그렸어요. 교통 비식비 개인비를 봉투로 나눠 오늘이 번주 비상 3칸에 꽂았어요. 남는 동전은 유리병에 모았고 일주일 끝날 때 유리병을 흔들며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잘했어. 다음 주도 이대로. 무엇보다 말 연습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짧게, 분명하게. 그건 제 결정이에요. 지금은 기록해 둘게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새 문장을 입에 익히니 두려움이 반발심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거니까요. 밤 수첩 맨 앞에 큼직하게 썼어요. 우선순위 안전돈 서류 거쳐 증거지지망. 그리고 체크. 안전 출퇴근길 변동 완료. 돈 계좌 분리 완료. 서류 복사본 제작 완료. 거쳐 후보 2곳 확보. 증거 기록 21일 연속. 지지망 딸상 담사 연결. 마지막 줄에는 늘 같은 문장을 남겼어요. 나는 준비 중. 어제보다 오늘 더 안전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숙제를 냈어요.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을 메모하고 비상가방 무게를 줄이고 출근 전 심호흡 3번. 마음의 날씨는 가끔 구름, 맑음이었어요. 내일은 원룸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두렵지만 괜찮아요. 화요일 아침 초인종과 함께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이 발신인을 보더니 봉투를 찢었죠. 법무법인? 이게 뭐야? 종이를 넘기던 손이 굳었어요. 별거 통지서였거든요. 별거 통지서는 부부가 당분간 따로 지내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예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떨어져 지내며 정리하겠다는 제 의사예요. 내가 뭘 안다고 이걸 보내. 목소리가 번쩍 솟았지만 저는 대답을 짧게 했어요. 제 안정과 삶은 제가 결정해요. 그는 거실을 발로 쿵 울리며 말했죠. 37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왜? 저는 준비해둔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서류, 수첩. 현관에 놓인 신발끈을 조여 묶었고요. 어디 가는 건데? 잠시 떨어져서 생각하려고요. 혼자 뭘 하겠다고. 익숙한 문장이 다시 날아왔지만 이번엔 그 말이 저를 묶지 못했어요. 거울처럼 또렷한 문장을 꺼내 맞받았거든요. 이미 해오고 있었어요. 기록하고 준비하고 저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휴대폰을 요구하며 다가섰을 때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이건 제 물건이에요.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상담사님과 변호사님을 통해 연락드릴게요. 경적 소리가 들렸고 약속한 시간에 딸이 도착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죠. 가족을 갈라놓는 게 자랑이냐?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갈라놓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엄마의 경계요. 저는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시계, 액자, 냉장고 자석. 정드는 것과 지치는 것의 경계가 뚜렷해졌어요. 후회할 거다. 마지막 일격이 날아왔지만 저는 짧게 마무리했어요. 후회는 제가 책임질게요. 다만 존중받지 않는 곳에서는 더 못 살아요. 계단을 내려오며 호흡을 세웠어요. 하나, 둘, 셋. 차 문을 닫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듯 가벼워졌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이제 출발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 속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 날짜 아래에 네 줄을 적었어요. 별거 통지 접수 확인. 신체 접근 차단 성공. 차창 밖 거리가 뒤로 밀려났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두려움을 이길 절차를 이미 만들어둔 제가 있었어요. 비상 연락망은 작동했고 가방 안서리는 질서 있게 묶여 있었고 마음속 문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내 삶의 보호자다. 원룸 앞에 도착하자 딸이 캐리어를 들어주었어요. 열쇠를 돌리는 작은 소리가 세 장의 첫 문장을 여는 느낌이었죠. 짐을 들여놓고 딸이 물었어요. 잠깐 쉬고 밥 먹으러 나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수첩을 책상 위에 펴고 마지막 한 줄을 더했죠. 분리 완료. 오늘 드디어 자유 쪽으로 한 걸음. 그리고 큰 숨을 내쉬었어요. 떠나온 문이 뒤에서 닫혔는데 제 안에서는 비로소 창문이 열렸어요. 내일 아침 저는 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알람 없이 눈이 떠졌어요. 문을 쾅 여는 소리도 일어나라는 재촉도 없었죠. 창문을 반쯤 열자 얇은 커튼이 부풀었다 가라앉았고 저는 그 바람에 맞춰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제 딸과 사온 우유, 달걀, 김치가 단정히 있었어요. 유통기한을 훑어보는 사람도 멀쩡한 걸 막갔다고 치우는 손도 없었고요. 우유를 컵에 따르다 말고 팩제 한 모금 마셔봤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 그 조그만 행동이 묘하게 해방처럼 느껴졌어요. 세면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제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출근복을 고를 때 그건 별로라는 목소리가 없으니 거울 속 표정이 한층 편안해 보였어요. 버스를 타고 마트에 도착하니 마음이 먼저 앞섰어요. 점심시간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고 저는 동료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죠. 휴게실 시계가 천천히 도는 걸 보는데 예전처럼 초침이 가시처럼 찌르지 않았어요. 퇴근길 원룸 근처 공원을 처음 끝까지 걸었어요. 벤치에서 이웃이 말을 걸었죠. 혼자 사세요? 네, 이제 막요. 처음엔 어색해도 금방 편해져요. 그 말이 제게 작은 부채처럼 바람을 일으켰어요. 집에 돌아와 달걀 프라이를 2장 부쳤어요. 계량 스푼도 소금 몇 알 계산도 없이 제 입맛대로요. TV 볼륨도 제가 정했죠. 15 금지 스티커 대신 제 귀가 편한 숫자에서 멈췄어요. 밤엔 새 일기장을 폈어요. 알람 없이 기상, 우유팩으로 첫 모금, 점심 통화 없음, 공원 한 바퀴, 계란 프라이 2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혼자가 무서움에서 편안함으로 옮겨 앉았다. 내일은 한 걸음 더. 창문을 더 열자 서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 공기와 함께 새 하루의 윤곽을 느꼈어요.
이 작은 자유들이 모여 제 삶의 등뼈가 될 거예요. 3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돌아와. 저는 창가에 서서 공원을 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서로의 선을 지키며 지내요. 그게 우리에게 좋아요. 잠시 침묵 끝에 한숨이 들렸고 통화는 그 말로 끝났어요. 전화를 내려놓고 저는 제 일정을 이어갔죠. 아침엔 가볍게 몸을 풀고 점심엔 문화센터 요리교실에 나가 새 레시피를 익혔어요. 저녁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소소한 강연을 들었고요. 하루가 제 시간표로 흐르는 일이 더는 낯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해진 날 저는 기록과 상담 메모, 생활계획서를 파일에 담아 가져갔죠. 남편은 여전히 목소리가 컸지만 저는 문장으로 준비해 두었던 대답을 차분히 꺼냈어요. 각자 계좌 분리, 생활비 정리, 주거는 독립유지.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도 서류를 넘기다 말이 줄었어요. 감정의 신랑이 대신 삶의 방식에 대한 합의가 문장으로 적혔고 도장은 또박또박 찍혔죠. 회의실 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제 몸무게만큼 가벼워진 듯 했어요. 주말에는 딸과 손자가 제 원룸에 왔어요. 손자가 현관에서 킁킁대더니 말했죠. 할머니 집 냄새 좋아. 무슨 냄새일까? 마음이 편한 냄새. 우리는 한참 웃었어요. 저녁엔 제가 배운 요리로 작은 밥상을 차렸고 딸은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요 라고 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알아. 내 목소리에서 떨림이 사라졌어.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로 8달. 누구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로 산다. 기록은 방패였고 준비는 달이었고 한 걸음은 길이 되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었어요. 예전엔 문 여는 소리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바람 소리가 집을 채워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늦지 않았다. 내 삶은 지금부터도 계속 새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적었죠. 다음 장 제목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삶. 며칠 뒤 문화센터에서 제안이 왔어요. 비슷한 나이의 분들 앞에서 경험을 나눠달라는 부탁이었죠. 저는 두려웠지만 수락했어요. 강의날 저는 말했어요. 저는 거창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기록했고 도움을 요청했고 준비했을 뿐이에요.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곧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에도 작은 불이 켜졌어요. 내일이 또 기대되었어요. 혹시 이 길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천히라도 괜찮아요.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다리가 됩니다. 저도 그 한 줄에서 다시 걸었어요. 지금도요. 매일 천천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오신 여러분도 모두 존중받아 마땅해요. 가능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요.